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비누방울 보면 무지개 색깔로 막 빛나죠?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 줄게요. 비누방울에 여기 비눗물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쪽은 공기죠. 이쪽도 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빛이 와서 이 표면에서 반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빛이 와서 이 안쪽에서 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얘네들 파동이 이렇게 들어왔고 얘도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하면 어떤 간섭이 일어나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그래서 진폭이 커집니다. 진폭이 커졌다는 얘기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진폭이 크다 라는 얘기는 우리 눈에 밝게 보인다 라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많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근데 파장이 다른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파장이 좀 다르죠. 파장이 달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 요 구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게 될 텐데 얘는 이렇게 됐고 만약에 얘는 이렇게 들어왔다 라고 하면 두 개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 더해지면 이렇게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이 빨간 빛은 어떻게 된 거예요? 빨간 빛은 상쇄 간섭이 일어났으니까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진폭이 크다, 밝다. 진폭이 작다, 어둡다. 그러면은 이 비누 방울의 표면은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파장에 따라서 어떤 파장, 노란색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들어왔을 때 그게 보강 간섭을 잘 일으키는 비눗물의 두께다. 그러니까 노란색 파장의 4분의 1 람다. 이만큼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노랗게 보이고 어느 부분은 빨갛게 보이고 어느 부분은 파랗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누방울 떠 있을 때 보면 이 무늬가 막 움직이죠. 파란색이 쭉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늬가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는 비누방울이 공중에 떠 있으면서 물 같은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면서 두께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께가 달라지면서 어느 것이 보강 간섭이 잘 일어나는지에 대한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색깔도 막 바뀌는 겁니다.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있어요. 토마스 영이 실험을 한 건데요. 빛을 보냈더니 이 두 틈을 보냈더니 두 틈에서 나온 빛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키면서 이런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무늬를 만들어냈어요. 프레넬 방정식은요. 이런 파동이 들어왔을 때 반사되고 굴절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반사가 될 때 어떤 각도로 들어오면 반사되는 게 얼마, 굴절되는 게 얼마 이런 것들을 분석한 방정식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보면 여태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걸 보면 빛은 파동이에요. 파동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빛은 파동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광전 효과라는 거예요. 자, 빛을 금속판에다가 쪼여주면 광전자라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요즘 많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기. 그럼 빛이 들어와서 튀어나온 전자를 가지고서 에너지로서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 이게 이제 광전 효과인데요. 이게 파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자, 왜 그러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들은요 오랜 시간을 쪼여줘도 그리고 밝은 빛을 쪼여줘도 방출하지 않아요. 자, 오랜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오랜 시간 비춰주다 보면 얘가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에너지가 커졌기 때문에 전자가 방출됐어야 되는데 방출되지가 않는 거예요. 밝은 빛을 쪼여줘도 방출하지 않는다. 아까 밝은 빛이라는 게 진폭이 큰 빛이었죠. 진폭이 크다는 게 에너지가 많다는 거니까 밝은 빛을 쪼여줬을 때 방출을 해야 된다라고 파동에서 해석하면 밝은 빛을 쪼여줘도 방출을 해야 되는데 방출하지 않는 성질을 보였어요. 그런데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는 빛을 쪼여주면 그냥 바로 방출합니다. 그리고 어두워도 방출을 해요. 그럼 어두운 거랑 밝은 거랑
무슨 차이가 나타나느냐? 광전자가 많이 방출되느냐, 적게 방출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특정 진동수 이하의 엄청나게 밝은 빛은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근데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 이상만 되면 어두워도 조금이라도 방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진동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한계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혹은 문턱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용어는 문턱 진동수고요, 한계 진동수도 허용,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혼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두 용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험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금속판에다가 빨간색 빛을 비춰줬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녹색 빛을 비춰줬더니 전자가 튀어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특정 진동수 이하의 빛들은 방출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파동이라고 하면 밝은 빛을 비춰주면 된다. 근데 파동이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그럼 빛은 뭐냐? 입자다. 입자인데 그게 뭐? 하는데 우리 빛 입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빛 입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빛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HF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빛이 갖고 있는, 빛 입자 알갱이 하나하나,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HF인데 진동수에 비례했잖아요. 그럼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넘어왔으니까 진동수가 커졌고 에너지가 많다.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파란색 빛을 비춰줬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연히 전자 튀어나오는데 이때 튀어나오는 양상이 달라요. 그림에서도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튀어나오는데 3개 튀어나오는데 어때요? 더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전자는 금속판에 갇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갇혀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갇혀 있는 에너지, 이걸 빼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거를 1함수라고 불러서 우리가 W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빛의 에너지, HF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 W는 1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금속판에서 전자를 꺼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게 1함수, 그래서 W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빛 에너지가 최소한 뭐보다는 커야, 1함수보다는 커야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광전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초록색이나 파란색 빛을 비춰줘야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는 빛 에너지가 충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빛 에너지가 1함수보다 크면 남는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전자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자가 이 정도 속도로 날아가고 얘는 이 정도 속도로 날아가죠. 나머지 것들은 전자가 가져가요. 그러면 전자에 얘가 튀어나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죠. 요거는 K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관계 어떻게 될까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1함수만큼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써보면 HF는 W 플러스 K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속판의 1함수가 예를 들어 5라고 해볼게요. 그럼 최소한 얼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 5보다는 커야 된다, 이겁니다. 금속판의 1함수가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빨간빛 경우에는 에너지가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5만큼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금속판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자, 초록색 빛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6의 에너지를 주고
5만큼 줬으니까 남은 1의 에너지는 어디로 누가 가지고 가겠어요? 광전자가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광전자가 1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빛 가닥 하나하나가 다 6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 하나하나당 1을 가지고 가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파란색 빛은 9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람수가 5기 때문에 얘는 4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광전 효과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 5만큼의 이람수를 갖고 있는 금속판이 있는데 9만큼의 에너지를 줘서 4로 튀어나갔다라는 걸 해봤어요. 이번에는 빛의 다발 3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개만 넣어볼게요. 2개만 넣었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빛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빛 다발이 적어졌으니까 빛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어두워졌다. 어두운 빛을 비춰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전자의 에너지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도 에너지가 9기 때문에 되고 5만큼의 에너지를 극복해내고 4의 에너지를 갖는 광전자가 방출되는데, 이때 빛의 다발이 줄어들었으면 광전자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밝은 빛을 넣어주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고 어두운 빛을 비춰주면 전자가 적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속판을 바꿔볼게요. 금속판을 바꿔서 이번에는 이람수가 더 큰 금속판을 갖다 놨어요. 이람수가 예를 들어 7짜리를 갖다 놨다. 그러면 파란 빛의 에너지가 9니까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2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전 효과를 잘 이해하시고, 광전 효과가 파동으로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입자로서 설명이 된다 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HF는 뭐였냐면 빛이 갖고 있는 빛의 입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HF라고 계산할 수 있었죠. 자, 요거는 금속판에 입사하게 되면 그 이람수만큼 나눠주고 남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하나씩 해봤었죠. 자, 그러면 광전 효과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빛은 파동이다, 입자이다? 빛이 입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그건 빛은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성도 있고 입작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 이름이 뭐예요?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자의 성질을 보일 때도 있고요, 파동의 성질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광전 효과는 어디에서만 일어나나요? 한계 진동수 이상에서만 광전자가 방출됩니다. 세 번째, 빛의 밝기는 뭐랑 관계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밝은 빛을 비춰주면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던 게 일어난다? 아니다. 빛의 밝기를 증가시켜주면 뭐가 증가한다?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밝게 바꿔주면 튀어나오지 않는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빛의 밝기를 높여주면 2개, 3개, 4개 이렇게 높게 나온다.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계 정도수 이상에서만 광전자가 방출되는데, 이러면 이제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진동수가 많이 높은 얘가 많이 크면 운동 에너지도 커지겠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뭐랑 관계되느냐? 우리 태양 전지판 갖다 놓고 이렇게 뭐 다른 거 기계에다가 연결했다 라고 하면 우리 전기의 두 가지 기본 전압, 전류가 있죠. 요건데요. 전압은 얘네가 전자가 얼만큼의 각각 에너지를 갖고 이동하느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전압. 그러면 광전자의 개수는 우리 전류가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물 분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물의 흐름 자체가 많다. 그래서 전류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회로를 구성해 놓고선요, 빛을 밝게 비춰줬다 이러면 뭐가 증가합니까? 하면 전류가 증가하는 거고요. 자, 파란빛의 에너지가 더 높았죠? 녹색빛보다. 그럼 녹색빛을 비춰주다가 파란빛을 바꿔주면 뭐가 달라지느냐? 빛 입자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일함수는 고정되어 있었으니까, 금속판이 그대로니까, 그럼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그 운동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전압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 흐린 날에는 뭐가 감소할까요? 흐린 날에 태양 전지판을 갖다 놨는데 흐린 날에는 광전자의 개수가 감소하겠죠. 흐린 날엔 빛의 밝기가 줄어들 테니까 그럼 전류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압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겠죠. 자, 그러면 광전 효과를 이제 어디에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광전 효과는 태양 전지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요. 그리고 획기적으로 이제 우리 시대가 바뀔 수 있었던 게 이제 이미지 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을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아까 밝은 빛이 들어오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럼 해석을 하면 돼. 전자가 많이 있네? 그러면 그 지점은 밝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 광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역을 여러 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의 필름 대신에 요 소자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는 여기 안에는 밝고 밖에는 안에 잘못했네. 자,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는데 바깥에는 어둡고 안쪽엔 밝다 라고 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전자가 많이 들어올 거고요. 뭐 이렇게 동그랗게 해볼게요. 그럼 전자가 많이 들어오는 구역하고 전자가 적게 들어오는 구역이 있을 거예요. 밝은 데선 전자가 많이 방출될 거고 어두운 곳은 전자가 적게 방출될 거예요. 그럼 그 명암 차이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낼 수 있겠죠. 자, 그거를 뭐라고 그러면 CC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하 결합 소자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반도체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럼 4개가 튀어나왔다. 그럼 4개만큼의 밝기를 갖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만들어놔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여러 개 만들어놨죠. 그럼 여기는 밝은 거, 여기는 조금 밝은 거, 여기는 많이 밝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의 문제점은 요 CCD의 문제점은 전자는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데 이 전자가 얼만큼인지 셀 수는 없어요. 그럼 셀 수 있는 기계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셀 수 있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전하량 측정 장치가 따로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전자가 여기는 4개 튀어나왔고 여기는 3개 튀어나왔고 여기는 10개 튀어나왔고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자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쭉 가서 10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해서 아래로 쭉 이동해서 전하량 측정 장치에서 10개 오케이. 그러면 같은 시간에 3개 있는 전자들도 10개 있는 전자를 따라서 또 가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4개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읽어내서 얘네들이 각각 위치에 얼마큼의 전자가 튀어나오는지 그런 밝기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계장치니까 전자장치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이 일을 처리해내겠죠. 뭐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밝기를 측정하는 장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상도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뭐 풀 HD라고 하면은 1920, 108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풀 HD 영상을 찍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소자가 가로로 1920개, 세로로 108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192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8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K로 가면 어떻게 돼요? 4K로 가면 3840, 21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4K 찍을 카메라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는 이거보다 더 커요. 그래서 다 읽어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줄이는 거지.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다 읽어내고 줄이고 이러는데 이제 프로세싱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여기 안에 원래는 이게 가로가 더 많은데 이 안에 요만큼만 읽어낼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모드로 하면 이 시야가 좁아져요. 왜냐하면 이 안쪽 것만 읽어내니까. 혹은 나는 여기 줄 한 줄씩 건너뛰면서 읽어낼 거야. 그러면은 반만 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들고 다니던 카메라 있죠? 그거는 어느 정도냐면 한 6000 곱하기 4000 정도 돼요. 와, 무지무지하죠? 그 갤럭시 S20인가? 그 울트라? 걔는 12000에 얼마였지? 9000이었나?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많은 1억 화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전화량을 다 측정하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치에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롤링 셔터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본 다음에 이미지 하면 이런 셔터 말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런 거 촬영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이렇게. 혹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인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됩니다. 롤링 셔터의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한번 알려드렸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은 파동성과 입자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파동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해보래요. 자, 그럼 파동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가 있었습니까? 반사와 굴절은 파동성이나 입자성이나 모두 갖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파동도 되고요, 입자도 돼요. 파동성에도 굴절이 일어나고요, 입자성에도 굴절이 일어나요. 이건 두 개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회절이나 간섭 같은 경우에는 파동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광전 효과는 어떤 성질로? 입자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컴퓨터 효과는 빛이 날아와서 전자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럼 전자를 때리게 되면 얘가 당구공 충돌하듯이 휙 날아와서 쾅 충돌해서 두 개가 이렇게 날아가요. 두 개가 날아가는데 전자한테 운동량을 일부 전해줬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빛의 운동량이 줄어들어서 빛의 특성이 바뀌어요. 파장이 길어져요. 그런 현상을 컴퓨터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자랑 충돌하면서 입자성을 띠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파동성에 해당하는 건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자,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었을 때 금속에서 전자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 우리 공부했었어요.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HF였고요. 금속의 이람수를 W라고 했었고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K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그러면 HF는 W 플러스 K라고 했었으니까 K로 정리해 볼까요? K는 HF-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의 진동수. 진동수가 만약에 감소한다 그러면 얘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감소하겠죠. 진동수 관련됩니다. 자, 빛의 세기.
빛의 세기는 뭐랑 관련된다 그랬어요? 요 개수, 광자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튀어나가는 전자의 개수와 관련이 됩니다. 지금 보면 빛이 2R 들어왔잖아요. 그럼 전자도 2R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밝은 빛이 들어왔다, 세기가 큰 빛이 들어왔다, 3개 들어왔다, 그럼 전자도 3개 튀어나가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랑은 관계없어요. 자, 금속판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금속판의 이람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람수가 커졌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금속판의 종류 해당됩니다. 금속판의 넓이, 넓으면 빛을 비춰줬을 때 많이 받으니까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다거나 이렇겠죠. 그렇지만 운동 에너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떤 금속의 한계제 동수가 F0고 해당하는 빛의 파장은 람다 제로래요. 자, 빛을 쪼여줬을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빛의 조건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쭉 진동수가 있을 때 F0가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것들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광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 빛의 진동수가 F0보다 클 때 되죠? 더 큰 거는 된다고 했어요. 광자 한계 에너지가 어떻게 계산됐어요? 얘가 갖고 있는 거 HF0죠. 이거보다 크면 광전 효과 일어나고 작으면 안 일어나고 클 때 됩니다. 빛의 파장이 람다 제로보다 클 때. 자, 빛의 파장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였었죠. 그러면 람다 제로보다 어때야 돼요? 람다 제로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정답이 4번. 자, 디지털 카메라에서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전화 결합 소자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봤습니다. 카메라에서 필름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필름 카메라 본 적 있나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 한번 볼까요? 필름 카메라 이렇게 생겼는데 필름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카메라 똑같이 생겼고 뒤에 필름이라는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 필름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 화학적 반응을 고정시켜서 인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필름 카메라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찍히는 부분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영상 정보하는 전화 결합 소자. 그래서 전화, 차지, 결합, 커플드, 디바이스, CCD라고 부르는 애가 필름 역할을 합니다. 자, 얘는 광전 효과. 빛을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그 전자의 개수를 세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실제 CCD는요 밝기만 알아내거든요. 색깔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를 4칸을 하나로 묶어서요. 보통 4칸을 하나 묶어서 빨간색, 그리고 하나는 파란색, 그리고 2개는 녹색. 우리 사람이 녹색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럼 비슷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녹색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빛이 요게 하나의 화소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요거를 하나로 쓰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 요거 칸 하나를 하나의 화소로 써요. 그러면은 만약에 FHD를 찍는 거다 그러면은 가로로 1920개, 세로로 1080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 놓은 게 1920개, 세로로 자른 게 1080개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원래 읽어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요, 여기 하나의 화소가 빨간색에 해당하는 건데 옆에 있는 파란색, 그리고 저쪽 옆에 있는 파란색, 이거 가지고서 이쪽에는 파란색이 얼만큼 들어갔겠구나 이런 걸 인식해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RGB 앞에다가 필터를 달아놔요. 파란색 셀로판지를 씌워 놓으면 거기에는 파란색 빛만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파란색이 얼마구나, 옆에 칸에는 녹색이 얼마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내서 그것들을 보관법을 이용해서 중간 색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1920, 1080짜리 사진을 하나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소의 크기가 클수록, 여기에서 화소라는 건 뭐냐면요, 요 칸 한 개를 화소라 그래요.
크기가 클수록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CCD를 하나 만들었는데 화소를 크게 만들려면 이건 큰 거죠. 이렇게나 만들어놓으면 화소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머리. 화소가 작은 거죠. 그럼 어느 게 해상도가 높아요? 화소가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니은 정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진동수에 나타냈대요. 자, 다음은 한계 진동수가 F0인 금속판. 이러면 이 금속판의 이람수는 얼만큼이 되겠어요? HF0만큼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진동수가 FB인 단색광을 비춰줬대요. 그럼 지금 여기 실험 얘기하는 거네요. 단위 시간당 반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N0이며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은 E0래요. 그럼 이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비춰준 빛은 FB예요. 그럼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HFB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금속판의 이람수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얼만큼이 튀어나와요? E0가 튀어나와요. 근데 여기서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다른 전자랑 부딪히면서 나오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빛이 들어왔을 때 그냥 그대로 에너지 잃어버리지 않고 탁 튀어나오는 게 E0라는 얘기야. 그래서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F0인 빛을 비춰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 F0인 빛을 비춰주면 겨우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운동에너지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금속판의 이람수가 HF0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FB는 HF0 플러스 E0,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질문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진동수가 FA인 단색광을 동일한 금속에 비추었을 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FA 한계 진동수보다 더 작은 빛을 비춰줬대요. 그럼 광전효과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자, 그래서 광전효과 일어나지 않는다 하시면 되겠고, 진동수가 FC인 단색광을 동일한 금속에 비추어 줬대요. 자, 그랬을 때 비교해서 설명하래요. 자, 그러면 비교해 보면 광전자의 개수는 어떨까요? 광전자의 개수 N이라고 합시다. NC라고 할까? NC라고 하면 이거는 광전자의 개수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냐면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빛의 세기가 FB랑 FC랑 비교해 보니까 FC가 더 어두운 빛이죠. 그러면 NC는 N0보다 작다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은 자, 그럼 EC라고 해볼게요. 이 운동에너지는 어떨까? E0보다 어떨까? 더 큽니다. 왜냐하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10번. 금속의 한계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은 빛을 아무리 강한 세기의 빛을 비추어 주더라도, 자, 파동에서는 세기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세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진폭이 크다는 얘기인데,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파동설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세기가 아주 약한 빛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진폭이 작다. 그럼 진폭이 작은 건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방출된다는 얘기는 파동설로 설명이 안 된다. 자, 그 얘기를 종합한 게 세기와는 관계없고 진동수에 따라 달라진다. 빛은 에너지를 가진 하나하나의 입자이다 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론 설명 들었고요.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